부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부자가 된 사람은 나랑 뭐가 다를까? 이런 궁금함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쓴 책들은 늘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혹시 떠오르는 책 있나요? 저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부의 추월 차선이 떠오르는데 이미 오래전에 나온 책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베스트셀러이고 또 부자였던 이 책의 저자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준 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벌어야 부자가 되는 걸까요? 부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죠. 백만장자. 하나로 환산하면요, 약 11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집, 자동차 이런 거 빼고 순현금으로 11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백만장자가 얼마나 될까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간한 2021년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1위를 기록했대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백만장자는 약 105만 명으로 전 세계 백만장자 중 약 2%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서적의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부의 추월 차선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1997년에 출간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어느 날 9살 꼬마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 별장에 초대를 받지 못해요. 이후에 부자가 되고 싶어진 꼬마는 아빠에게 돈 버는 방법을 물어보죠. 그때 아빠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 아빠한테 물어보는 건 어떠니? 왜요? 친구 아버지는 기업가이기 때문이지. 그럼 아빠는 뭔데요? 난 고용된 공무원이란다. 뭐가 다른데요? 기업가는 돈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고용인은 몰라도 된단다. 다음날 꼬마는 친구 아빠 사무실로 가서 돈에 대해 알려달라고 해요. 이렇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두 아버지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한 아버지는 돈에 관해서라면 수동적이었고 다른 아버지는 적극적이셨어요.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충고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충고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돈은 늘 안전하게 관리하고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한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고 다른 아버지는 몇 푼이라도 투자할 곳을 찾았습니다. 한 아버지는 인상적인 이력서를 작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는 방법을 가르쳤고 다른 아버지는 강력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가난한 아빠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돈에는 관심 없다. 혹은 돈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부자 아빠는 늘 이렇게 말하죠. 돈이 곧 힘이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요.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안정감을 선택해요.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르죠. 즉, 돈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남들 밑에서 일해요. 이게 바로 직장을 불평하면서도 계속 참고 일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돈을 더 벌게 되면 또 지출을 늘리며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를 저자는 쇠양지 레이스의 패턴이라고 해요. 또 부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중요한 차이점은 부자들은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는 반면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사치품을 먼저 사는 경향이 있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온갖 값비싼 사치품을 사들이곤 하지만 결국 더 많은 빚을 지고 신용에 금이 갈 뿐입니다. 반면 부자는 자산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때 사치품을 구입해요. 진정한 사치는 자산을 개발하고 투자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또 부자들은 금융지식을 배워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금융지식은 필수니까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부채가 아닌 자산을 취득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채를 얻으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믿어요. 간단히 말해서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거고 부채는 나의 지갑에서 돈을 빼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유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래요. 반면 부자들은 자신을 위한 사업을 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고 강조하죠.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그는 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과 소형주를 사용했어요. 부자가 되는 데에는 간단한 산수 능력과 일반 상식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안정적인 투자는 지나치게 깨끗해서 수익이 적어요. 반대로 위험한 투자는 그만큼 수익이 클 수도 있죠. 그래서 금융 지식을 배우는데 많이 투자하라고 합니다. 똑똑해질수록 성공 확률은 증가하니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도박이 아니지만 무작정 돈을 붓고 기도를 올린다면 그게 바로 도박이죠. 저자는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투자자가 있대요. 단순하고 깔끔한 투자 방식의 패키지 투자를 하는 사람과 투자 유형을 창조하는 사람이죠. 패키지 투자 유형은 주식 중개인이나 자산관리사처럼 상품을 대량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에게 무언가를 구입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들은 컴퓨터 상점에서 완성된 컴퓨터를 사는 쇼핑객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투자 유형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부품별로 구입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조립합니다. 조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가끔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자 아빠는 두 번째 유형의 투자자가 되라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크게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투자는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입니다. 리스크는 언제나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정리하자면 부채를 사지 말고 자산을 구입해서 수익을 늘리고 지출은 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라. 즉, 무엇보다 먼저 자산을 구축하고 그런 다음 큰 집이나 좋은 차를 사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부의 추월차선을 들여다볼까요? 오래전 뚱뚱한 10대 소년이었던 저자는 전설적인 자동차 람보르기니를 본 순간 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멋진 차를 살 수 있을까? 그 순간 저자의 인생은 이미 추월차선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언젠간 나도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것도 빨리 젊은 나이에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책을 보며 백만장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는요, 리무진 운전기사를 하면서 고객들의 니즈를 발견하고 리무진 예약 서비스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30대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돈이란 차근차근 모으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버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절대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저자는 리무진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불만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사업을 출발해서인지 큰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말고 더 작은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이 추월차선을 달리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들 역시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디어로 시작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기존의 컨셉트를 개선하거나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교육해주고 안전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분 좋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가치를 제공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니즈를 해결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서행차선의 사람들이 직접 돌을 들어 올린다면 추월차선에서는 당신 대신 돌을 들어 올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이죠. 추월차선의 목적은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도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사업 시스템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 시스템이란 단어는 170번이 나와요. 그만큼 부를 모으기 위해 저자가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건 알겠는데 사실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가이드 정도의 힌트를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요, 대부분 하지 마라는 조언으로 채워져 있는데 도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걸까요? 저자는 서행 차선에서 벗어나서 부와 자유를 얻고 싶다면 당장 직업을 버리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지만 그 망할 직업을 버려라! 라고 외칩니다. 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인데요. 즉, 사람은 살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데 반해서 직장에 다니면서 시장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또 막상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드라마틱하지 않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조언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해요. 그 이유는 남들에게 투자에 대해서 조언이란 조언은 다 하는 사람들도 정작 자신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조언에도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들에게 가르치는 부자 되는 방법과 그들 스스로 부자가 된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부자가 되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하는데 언론이나 책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조언을 퍼붓는 사람들이 말하는 전략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부의 증식 방법으로 경제학자들이나 재정 설계사들이 추천하는 뮤추얼 펀드나 퇴직연금제도 등 그 외 전통적인 방법, 즉 복리라고 일컬어지는 투자는 개나 저버리라고 얘기해요. 이런 방식은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느려 터지게 만들 뿐이란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는 자신은 이 책에 쓴 개념 그대로 부자가 됐다고 말해요. 누구와는 다르게. 그게 누굴까요? 아마 센스 있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를 저격해요. 어떻게? 이렇게요. 그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가 수백만 달러를 어떻게 벌었을까? 자신이 조언한 방법대로? 아니면 책을 팔아서? 무엇이 먼저였을까? 로버트의 성공 이면에는 이론과 실제가 동일할까? 그가 가르친 대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자가 됐을까? 그는 책과 게임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누군가가 설계한 부의 방정식이 옳다고 믿고 따르는 와중에도 그 설계자는 정작 다른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말을 남겼어요. 조언은 자기가 지지하는 방식대로 실천해서 실제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들어라. 부의 추월차선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시간으로 달러를 벌 수 있다면 내 아이디어와 시스템은 밀리언 달러를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많이 읽고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라. 이게 핵심인데 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니까요. 하지만 이 두 책의 저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자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며 부채가 아닌 자산을 구입해서 수익을 창출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업을 시작해야 되며 사업을 통해서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누려라입니다. 사실 저도 나름의 기대를 안고 이 책들을 읽어봤는데요. 물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내용도 있었지만 명성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일단 두 책 모두 출간된 지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사이 시장의 흐름이 좀 많이 변하기도 했고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부를 이룬 경로나 삶의 태도가 우리와는 또 조금 차이가 있죠. 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부의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큰 부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안정된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부자가 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됐을 때 어떻게 그 부를 사용하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분들이 계시다면 각자 어떻게 읽으셨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한뼘 서재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미느민에서 펴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토트에서 펴낸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이었습니다.